된 한국아메이 컨설턴트 임승혁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짧고 굵게 트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집어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올 회계연도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먼저 공유해드리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까요? 네, 보이시면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이시면 동그라미, 네, 감사합니다. 트립이 저희 발표되고 굉장히 많은 회원들께서 기대와 우려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비전 트립, 비전 보너스, 우리 3년에 대한 플랜들, 우리가 비전 트립으로 시작해서 비전 보너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올해 회계연도에 우리 8월 마감에서 뉴 파운더스 PT 혹은 비전 트립을 달성하시는 이름들께서는 우리 호주 케언지에 함께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해마다 저희는 리더십 세미나를 새로운 도시에, 새로운 나라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 혹은 내후년에 나만의 여행, 파트너와 함께하는 여행, 스폰서와 함께하는 여행 꿈꾸고 도전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한국 안에만 있는 행사, 그리고 또 우리만의 전세기, 또 멋진 숙소에서의 숙박,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비전 트립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들 이런 것들을 조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 FQ 세계 성장입니다. 이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이란 말이 조금 파운더스 플래티늄 혹은 파운더스 루비 이름들에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 파운더스 루비까지, 그 다음에 사파이어부터 파운더스 에메랄드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석핀이신 분들과 보석핀이 아니신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석핀이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FQ 세계 성장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나 혹은 루비, 파운더스 루비로 마감을 하신 분들께서는 매월 680만 PB 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 조건으로 내가 첫 여행 도전을 하는데 FQ, 내 파트너가 Q를 독립하는 것까지 하면서 내가 1년을 비즈니스 끌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억 5천만 PB를 하시면 그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만 진행하는 게 있죠. 저희 뉴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들을 모시고 저희가 파운더스 플래티늄 세미나를 호주 케언즈에서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좀 들고 왔어요. 그 예시를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PB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루비 PB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FQ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장표고요. 그룹 PB는 내 파트너들 중에서 플래티늄이 있던 뭐 어떤 핀이 있던 상관없이 21% 천만 PB를 달성하신 볼륨을 제외한 나머지 볼륨을 합친 것이 그룹 PB고 이 그룹 PB를 우리가 천만 PB씩 해서 1년 동안 총 1억 5천만 PB를 하시면 여행 갈 수 있다.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신 분은 680만, 그리고 보석핀 분들은 PB와 상관없이 가실 수 있다. FQ 세계를 성장시키시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FQ라는 건 뭐냐면 나의 퍼스널 Q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 보시면 우리 밑에 Q가 또 있으시죠? 그분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퍼스널에 계신 Q 개수만 세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표 좀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천만 PB를 쭉 하고 4, 5, 6월 이렇게 그룹이 680만 PB를 하시는 경우에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에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헷갈리지 않으시게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말이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전달드리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은 제가 마음이 급한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한 게 맞네요. 빨리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급하게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만 PB를 쭉 하시는 와중에 FQ 3개를 하신 달 4, 5, 6, 뭐 1, 2, 3 월은 상관없습니다. 총 3번의 Q를 독립시키시면 내가 여행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3개만 성장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3개만 성장한 달에 680만을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으로 마감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모든 달을 680만으로 마감을 하셔야지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부터 8월까지 천만 하다가 4월 달에 독립을 했지만 내가 400만을 하고 나머지 1680만 이렇게 PB로 마감이 되었을 때 파운더스 플래티늄 조건은 달성을 하셨지만 이분께서는 4월 달에 400만으로 마감하셨기 때문에 FQ 세계 성장에 더해서 680만 이상이라는 조건을 마감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여행을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모든 달에 680만 이상을 마감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본사 연락하셔가지고 실적 조정 통해서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 번에 놓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하셔갖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1년 내내 바운더스 플래티넘 파트너가 생겼어요, 갑자기. 이러니 스폰서님, 저는 바운더스 플래티넘이 가고 싶어요 하면서 도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스폰서 입장에서 그렇다면 나도 함께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1000만을 매달하셨는데 한 달만 400만을 못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FQ를 12개 성장을 시켰지만 저희 비전 트립 조건에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3개라는 조건이 있지만 이 3개와 상관없이 무조건 독립한 달에는 내가 매월 680만 이상이라는 PB가 있어야지만 비전 트립 달성 조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무조건 680만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심플하실 것 같아요. 요건 첫 여행입니다. 근데 680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여행 도전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PB로 갈 거야. 그래서 1억 5천만 PB를 도전하시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4월, 6월 600만이죠. 680만을 하지 않으셔도 여행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여행 도전하시는 분들 1억 5천만 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그룹 PB, 월 PB가 680만이 안 되는 달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1억 5천만만 채우면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억 5천만만 된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죠. 꼭 파운더스 플래티늄 핀을 성취하셔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파이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석핀 이상 분들은 사이드 볼륨, 즉 그룹 PB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핀 도전, 그리고 마감한 핀, 그리고 FQ의 개수가 3개 이상 성장했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내가 FQ 6개 성장하면서 사파이어 핀을 달성을 했어요. 이러신 경우에는 내가 사이드 볼륨 상관없이 FQ 3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행을 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석핀은 그냥 FQ 3개 성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FQ 3개 성장 플러스 680만 PB라는 이 PB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바로 보석핀을 도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쉽지 않네. 그래서 도전하다가 도전을 멈추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를 그냥 파운더스 플래티늄 혹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시는 분보다 열심히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페셜 프로모션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석핀,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를 도전할 때 이 도전으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간다는 부담감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과정에서 3달을 달성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2레그 독립에 400만 PB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는 3레그 Q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3레그 Q를 하신 달 혹은 2레그 이상의 400만 PB를 하신 달이 3달이 있는 경우에 그 달을 사이드 볼륨이 없더라도 인정을 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9월 달에 내가 3개의 Q, 내가 올해 에메랄드 도전하겠다 하면서 3개의 Q를 하시고 10만 PB로 마감을 하셨고 10월 달에 2레그 독립에 400만, 11월 달에 2레그 독립에 400만을 하신 경우에는 나머지 달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1000만씩 진행하셔가지고 8월 달에 마감하신 경우에 우리가 90, 11월 원래 파운더스 플래티넘 마감하면 얼마를 해야 되죠? 680만 PB를 하셔야 되죠. 하지만 이 9월, 10월, 11월 10만 PB, 400만 PB, 400만 PB 한 달도 비전 트립을 조건을 달성하신 걸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보석핀을 도전하다가 3개월 이상 하셨다면
여행 가시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 9월, 10월, 11월 세 번 이상을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 세 번이란 건 결국 우리 대님들께서 핀을 도전하셔서 핀을 달성하기 위한 저희가 보조 툴로 준비한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이대님께서 4월, 5월, 6월 이분들은 7, 8월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사파이어나 에메랄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프로모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세 번째 Q 에메랄드나 Q 사파이어 조건을 5월 달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9월, 1월, 5월 달에 하신 경우에는 이 프로모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4월, 5월, 6월 달에 하신 경우에는 나머지 달을 전부 다 그 조건을 달성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파이어나 에메랄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에 해당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님들께서 내가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도전하실 거다 하신 분들은 반드시 5월 전에 세 번의 Q사파 혹은 Q 에메랄드 조건을 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이 Q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말씀드렸죠. 파운더스 PT를 달성하신 분들은 반드시 680만 PB를 달성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참석 가능한 경우에는 에메랄드 조건 달성하시고 그 다음에 400만 사파이어 조건 달성하시고 나머지 달을 1000만씩 마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름께서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보시면 7월 달에 700만 PB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파운더스 PT가 돼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90, 11월에 뎁스 볼륨을 합치면 1억 4,400만 PB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 참석 불가능 케이스는 12월, 1월에 680만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여행을 가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도 12월, 1월에 뭐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680만 혹은 680만 이런 것들을 만드신다면 또 여기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요거를 꼭 말씀드릴게요. 이분들께서 달성하는 것들을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국아메이 홈페이지에 리더님들께서 비전 트립을 내가 얼마나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비즈니스 파트 들어가시면 거기에 PF25 비전 트립 리더십 세미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전년도에 마감했던 FQ 개수, 프론트라인 Q 개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재 회계연도에 내가 FQ가 몇 개 있는지 요거는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지금 11월 중간이 지나고 있는데 11월까지 내가 달성한 Q가 있으면 그게 전부 다 더해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오는 게 PF25 최대 예상 FQ. 그래서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트너가 뭐 A가 있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9월, 10월, B가 9월, 10월 Q를 달성하셨다면 이분들은 12개를 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미리 예상 카운트로 해서 나오는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FQ 개수는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니까 리더님들께서 꼭 본인의 맵을 보시면서 내 FQ 개수가 몇 개인지 정확히 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나오는 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칸에 월간 680만 PB 이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달성했을 때 V표 체크해주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표가 체크되는 것들은 보석핀이신 분들이나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신 분들이나 모두 똑같이 체크돼요. 그래서 보석핀 분들은 요거 체크 안 됐다고 해서 나 비전 트립 대상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모두 동일하게 680만 이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체크만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우리 파운더스 플래티늄 마감하실 예정이신 리더님들께서만 요 680만이 잘 채워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님께서 좀 많이 궁금해하는 우리 비전 트립 세미나 FNQ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 트립을 도전할 때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너스 플랜 같은 경우에는 핀이 하락하면 보너스 지급이 안 되죠. 하지만 비전 트립의 경우에는 내 핀이 떨어지더라도 나의 FQ 개수, 즉 파트너를 더 많이 후원하고 파트너 사업가들을 만드신 분들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핀 성장 여부와 상관없이 나의 FQ 개수가 성장하면 참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FQ 개수 3개 선정이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240만 점이라는 점수의 차가 실질적으로 약 그 FQ 개수 4.6개 정도의 개수와 동일했는데 우리가 3개 정도로 약간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80만이라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랜드께서 사실 여행만 가고 끝이 아니라 랜드의 볼륨을 더 늘려서 보너스적인 부분에 대한 확보, 그리고 내 다음 사업가를 또 후원하면서 사이드 볼륨을 늘려가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조금 권장하기 위해서 680만 PB로 선정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보석핀 이상분들이 해당되는 건데요. 파트너분들 중에 Q10개에 1억 2천만 PB라는 그룹 PB로 1억 2천만 PB라는 PB 달성해서 핀이 되시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파트너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핀에 대해서는 똑같이 FQ 12개로 인정이 된다. 아마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저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보석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듬들께 좀 빠르게 급하게 저희가 15분이나 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래도 또 갑자기 끄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언제든지 스폰서 리더님께 여쭤보시고 스폰서 리더님께서도 조금 헷갈려 하시면 저희 본사 직원한테 연락 주시면 정확한 내용들 전달 드릴 테니까요. 항상 리더님들 열심히 올해 마감까지 달려나가셔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비전 트립 함께하는 그날이 오기를 더 기대하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도 더 멋지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전 트립에 대해 잘 알려주신 임승혁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2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 건강과 디톡스에 관해 강의를 해주실 양혜란 리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양혜란입니다.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간 건강과 해독, 디톡스에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냥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간 건강과 해독에 대한 이 완벽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편안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간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이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횡격막 아래, 그러니까 복부의 오른쪽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산과 같은 모양으로 크기는 양 손바닥을 합친 정도고요. 무게는 1.2에서 1.5kg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그 크기만큼이나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을 통해서 흡수된 영양분을 가공, 처리, 저장하고 해로운 물질이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500가지가 넘는 일을 처리하는 간을 두고 흔히 인체의 화학공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간경화, 간경변증입니다. 이렇게 간은 인체 화학 공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했듯이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에 해당이 되고 우리 대사 조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간 세포는 약 2,500억 개에서 3,0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500종류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의 한 7, 80%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을 때, 종양의 사이즈로는 한 10cm 이상 되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손상이 되다 보니 회복이 어렵다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피로감이라든가 전신세약, 식욕감퇴, 구토, 소화불량, 오른쪽 윗배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보다 더 심해졌을 땐 복수로 인해서 복부 팽만이라든가 토열, 혈변, 황달 이런 증상들이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은 이렇게 벌집 모양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간 소엽이라고 얘기하고 이 간에는 간 문맥, 담관, 간 동맥, 중심 정맥을 통해서 간을 통해 들어온 이런 물질들이 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장으로 이동하는 그 조직에 해당이 됩니다. 간의 주된 역할들 많이들 아실 테지만 항체를 생성해서 면역 활동을 하게 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는 역할,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즙을 생성해서 지방을 분해하고 독소 배출을 하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되고 알코올 분해라든가 혈액량을 조절하고 호르몬 대사에까지도 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손상되는 단계를 보면 지금은 지방간이 사실 너무 많죠. 전 국민의 30%가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간에 지방이 끼게 되고 이거는 간 세포를 괴사시켜서 염증을 발생시킵니다. 간염으로 발전된 이 간은 다시 딱딱해지는 간경변으로 가게 되는데 간경변으로 가게 되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간경변인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남아있는 조직의 활동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인 지방간이나 지방간염일 때 그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간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인자들을 볼 때, 비알코올성 간 손상, 지금 영양 과잉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섭취하고 있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라든가, 그리고 알코올로 인한 사실 그 지방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염증 반응들, 그리고 생체 이물에 의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음주량을 측정해 놓은 걸 보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루의 평균 음주량은 줄었지만 음주 빈도는 더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 해 동안 섭취하게 되는 음주량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하루에 해독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음주량으로 봤을 때는 소주 반병, 양주는 두세 잔, 포도주는 반병입니다. 맥주는 2병이고 이건 남성을 기준이고 여성일 경우에는 이 기준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에 지방이 끼게 되고 지방이 전체 간 무게의 5%를 차지하게 되면 이제 지방간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알코올성 지방간은 더 줄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더 많이 사실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에서 2020년 전망하고 있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2030년이 되면 39.1%, 2035년이 되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들의 이런 비만, 그걸로 인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의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 여성과 남성을 좀 비교해서 얘기 드리면 여성의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이 간의 크기가 80% 정도 사이즈가 좀 작죠. 지방 조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역할들도 적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회 경제적인 활동이 늘어난 것 그리고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 남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트레스나 운동 부족, 이게 흡연, 음주로 인해서 간이 많이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간 질환 자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요것들을 보면 피로, 전신, 세약감 이전보다 심해졌고 구역이나 구토, 식욕 감퇴, 원인 모르는 체중 감소, 그리고 이제 복부가 불쾌하거나 통증이 오는 거,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빨개진 거, 잇몸 출혈이나 코피가 자주 나서 잘 멈추지 않는 거, 멍이 자주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은 주변에도 꽤나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주변 분들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간은 해독을 위한 우리 몸의 거대한 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앞전에 나왔던 그
간을 통한 통로에 해당되는 이 간 문맥을 통해서 물질들이 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간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보내어지는 이 경로를 통하게 되는데, 어,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되어서 이 간이라는 필터 시스템을 통해서 심장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라든가 그리고 세포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노폐물들 이런 것들도 다 간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한 독소들, 수용성 독소들은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게 되고 지용성 독소들은 우리 혈액 안에서 아주 불편한 물질들이 되죠. 이런 것들을 최소한 그 친수성 물질로 변형시켜서 배출을 하고 그 외에 남아있는 지용성 독소들은 그냥 지방에 축적되어서 그것들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간의 해독 경로를 보면 이렇게 우리 간은 좌엽과 우엽으로 되어 있고 해독 과정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저런 독성 물질들, 지용성의 물질들, 체내에서 생기는 대사산물들, 그 이외에도 약이라든가 그리고 화학 물질들, 농약이나 화학 비료, 세제, 비누, 화장품,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생필품들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공기라든가 물, 환경 오염 물질들,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런 미생물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이 지용성의 물질들을 좌엽에서는 배출이 용이한 수용성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꿀 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죠. 여기에서 보듯이 리보플라빈, 비타민 B군에 해당되는 나이아신, 피리독신, 엽산, 코발라민, 글루타치온,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성분의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인지질, 우리 제품 중에 레시틴이라고 있죠. 그리고 BCAA, 프로틴 음료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종류죠. 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또 중간 대사물질, 우리가 슈퍼옥사이드, 활성산소라고 얘기하는 이런 물질들이 또 세포 손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하는데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인 A, C, E, 코엔자임 Q10,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 종류들,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그리고 항화합물이라고 마늘이나 부추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실리마린, 바이오플라보노이드, 파이토케미컬 성분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2단계 우엽에서는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는 물질과 결합시켜서 배출을 시키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이 보면 아미노산 종류입니다.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글루타민, 아르기닌,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같은 그리고 글루타치온. 글루타치온은 지금 이 해독 과정에 필요한 1단계, 2단계 모두 필요한 사실 성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용성으로 된 이 독소들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고 되고 지용성의 물질들은 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이게 간 해독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에 이렇게 해독된 물질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대사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저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다른 그 영양소들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죠. 저작 활동으로 인해서 잘려진 이런 음식들은 위를 통해서 위산이 분비되어 이걸 녹이게 되죠. 그리고 장으로 가게 됩니다. 소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다시 간으로 가게 되죠. 앞서 보았던 그 해독 과정들을 거쳐서 소변을 통해 배출되거나 혹은 대장을 통해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흡수가 되어서 심장을 통해서 세포로 전달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해독과 대사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과정이 잘 되고 있다는 건 우리 몸이 대사 활동이 잘 되고 있고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질병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 지금 이 과정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이 잘 되지 않는 또 원인 중에 여러 개가 또 있더라고요. 해독에 방해가 되는 것들 중에 첫째는 담즙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담즙은 담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이 지방질의 음식들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오메가3를 먹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변에 지방이 둥둥 뜨는 이런 지방변을
보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보면 담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담즙이 분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지용성 독소의 배출도 어렵겠죠. 간에서 만들어진 이 담즙은 담낭에서 되었다가 지용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담낭의 수축을 통해서 담즙이 나오게 되고 배출을 용이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담즙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콜레스테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에 해당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담즙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담즙 분비가 원활해지기 시작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포함한 이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들을 장으로 내보내는 통로에 해당되는 것도 바로 이 담즙입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 유방암.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죠. 그 원인 중에 이게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유방암 환자에게서 간에서 이 담즙 생산량이라든가 이 대변의 담즙량이 낮았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이 해독혁명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담즙 분비가 이렇게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목살을 먹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지방질이 많은 삼겹살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가 보면 담즙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저탄고지 식단을 했을 때 소화에 불편감이 큰 경우 그리고 지방이 많은 음식의 소화가 어려운 경우 느끼기에는 그냥 소화의 불편감 정도로 느끼지만 실제로는 지용성 독소를 처리하지 못해서 갖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담즙 분비를 촉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극심한 피로감이라든가 두드러기, 컨디션 난조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디톡스를 할 때 나타나는 그 명현 반응이죠. 실제로 디톡스를 하면서 담즙 분비가 원활히 되면서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 만약에 심하다면 정말로 그 독소 배출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화되고 불규칙했던 생리 주기라든가 규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디톡스를 하고 나서 나타나는 또 이게 좋은 변화 중에도 일부더라고요. 그러면 담즙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게 잘 되지 않는 분들, 특히 그 담낭 제거 수술을 하신 분들 또한 보면 이제 지방질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시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지방질을 먹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담즙 분비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게라도 지방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신에 동물성 지방이 아닌 오메가3라든가 오메가9에 해당되는 들기름,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이런 식물성 지방은 섭취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에삽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품도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아세트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요거는 식후 혈당을 조절하고 하는 역할도 함께 그래서 당뇨라든가 이게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엔 장간순환 재활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이 될 때 간에서 해독한 물질들이 담즙을 통해서 이게 배출되지 않게 되면 이게 다시 간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담즙이 하루에 600ml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새로운 담즙이 매일 600ml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담즙이 지방을 소화하고 빠져나갈 때 95%는 다시 재흡수가 되고 나머지 5%만이 대변으로 배출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저게 이 장에서 잘 배출되지 않을 때 특히 변비일 경우에 그렇겠죠. 그럴 땐 다시 간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럼 이 간은 또 해독해야 될 그 엄청난 물질로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장에서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고 계시겠지만 물을 충분히 많이 마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이섬유를 공급하는 겁니다. 변비가 심한 분인데 식이섬유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위를 돌봐야 된다고 합니다.
위산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거, 이것도 그 독소 배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위산은 살균과 소화 기능을 합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못, 근데 만약에 위산 분비가 떨어져서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본인은 소화를 아주 잘 시킨다고. 그래서 먹고 돌아서면 또 이제 금방 또 배가 고프고 소화가 아주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소화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소화가 있고 화학적인 소화가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소화는 실제로 위에서 장으로 이동을 잘 하는 거고 화학적인 소화는 이런 효소라든가 분비가 잘 되어서 소화를 정말로 잘 시키는 거죠. 소화가 잘 된다라는 건 결국 이 두 가지가 모두 되었을 텐데 물리적인 소화만 되었을 경우에는 속은 편할지 위는 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장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소화가 덜 된 음식들이 들어와서 염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특히 단백질이나 미네랄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손발톱이 잘 부러진다던가 모발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생긴다던가 그리고 근감소증 그리고 제가 봤던 책에서 예를 들어서 10년간 빈혈을 앓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철분제를 10년간 복용을 해도 낫지 않았다고. 그런데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시작하면서 저게 완치가 됐다라는 또 사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골다공증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겠죠. 얘기했듯이 식이섬유 공고로 해결되지 않는 변비 환자는 반드시 위부터 치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산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에삽이나 사과 발효식초를 식사 전후에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위산 부족 증상 체크리스트인데 급성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만성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변 분들하고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운동과 장내 세균총의 균형. 장내 세균이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해균이 늘어나고 독소가 간으로 재흡수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유해균은 누수된 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혹은 빠르게 만들게 돼요. 실제 소비자분 중에도 이게 장 운동이 잘 되지 않는 분인데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을 하고 나서 장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변비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을 드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 사례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개선 방법은 유해균의 먹이인 당류, 설탕,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 밀가루, 유제품 등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을 제한하는 거. 그리고 유익균에 좋은 식이섬유라든가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들 그리고 김치, 에사비, natto 같은 발효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이 바로 개선 방법입니다. 장내 환경은 많은 요소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위가 건강해야 하고 장내 염증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장내 세균이 균형 있고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저희 제품으로 볼 때 바로 밀크시슬이 있죠. 이번에 프로모션으로도 나왔었고 지금도 아직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리마린이라고 얘기하는 이 엉겅퀴과의 국화과 식물로 2000년 전부터 유럽에서 약용식물로 사용했던 성분입니다. 이 실리마린은 실제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었죠. GOT, GPT, 우리가 간 수치라고 얘기하는 AST, ALT라고도 얘기하고, 간에서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인데, 간 세포가 손상되면 이 효소들이 혈액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혈중 이 GOT, GPT 수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50명을 대상으로 2달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실리마린을 하루에 140mg, 저희 밀크시슬이 하루 섭취량이 130mg이거든요. 그와 비슷한 양인 거죠. 섭취를 하고 보면 25명은 섭취를 했고 25명은 대조군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든 게 확인되었죠. 이렇게 실리마린은 간세포를 항산화시키고 간세포를 재생시키고 항섬유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항염증 작용도 하고 그래서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이 밀크시슬 안에는 실리마린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에 해당되는 간 해독
과정에 보았던 반드시 필요했던 비타민 B군에 해당되는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B 플러스 8가지의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타민 B6 같은 피리독신, 이건 단백질 소화될 때 발생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 경우 나타나는 것 중에 치매 같은 질병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고, 효모스피루리나 이런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고 하루 평균 230%의 비타민 B군을 제공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이스트비 이것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는 그 해독 과정에 반드시 필요했던 글루타치온, 그리고 아세로라시, 파이토프로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당연히 이제 대사 비타민인 우리 더블엑스 제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디톡스는 정기적인 관리로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특히 담낭 수술을 하신 분들, 꽤나 많은 분들이 요즘은 담낭 수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권하는 의사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지방질을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거고, 그런 분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 피로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디톡스가 그 전에 저희가 10일 디톡스, 3일 디톡스, 2주, 3주 디톡스 같은 이제 구성으로 나와 있었는데, 저는 주로 10일 디톡스를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들어가는 구성 제품들로는 이렇게 더블엑스, 항산화 비타민 아세토랄C, 간은 100%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간은 건강한 간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프로틴이 들어가게 되고 비타민 B군 이스트비, 그리고 유산균, 그리고 비츠 플러스, 그리고 화이버 파우더 이렇게 구성해서 이걸 10일 동안 하루에 3번을 2스푼하고 반 스푼을 드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 이 대사 관련 질환들, 모든 병은 결국에는 독소로 인한 거더라고요. 독소라는 게 우리가 먹어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런 생필품, 세제, 비누, 정말 화장품,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처리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게 결국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디톡스라는 건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일반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모두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아토피, 비염 심한 아이들이 많이 있죠. 어린이 제품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구성해서 디톡스를 하는데, 아이들은 저렇게 단기간에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초록색 스푼으로 칠 때 하루에 1스푼 혹은 많게는 2스푼 정도를 섭취하게 하면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근데 물을 만약에 잘 마시지 않는다던가 이런 아이들은 저기 비치 플러스를 저는 좀 빼는 편이에요. 그리고 화이버 파우더를 좀 더 추가해서 먹이고, 그렇지 않고 좀 심한 경우가 있어요. 비염을 엄마는 비염이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그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서클이 너무 심한 아이들은 비염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비치를 넣어야지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관리를 해줬던 그런 사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초기에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최근에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해서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아토피가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했고, 요분이 또 이제 그 후배를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심했던 한 20년을 이 아토피를 앓았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분이 낫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관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깨끗해진 분이세요. 그리고 약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디톡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타난 이제 모습들이에요. 시계 방향의 모양인데, 요것도 이제 어린아이.
요 아이도 아주 많이 심했던 아이였어요. 근데 사진으로는 조금 그냥 괜찮게 나왔는데, 그리고 디톡스를 좀 진행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세 번째 사진을 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각질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사실은 그 디톡스 하는 과정 중에 그 올바른 현상이거든요. 이렇게 놀래하는 분들이, 소비자들이 계세요. 세포가 재생되고 피부가 재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럴 때는 오히려 이제 이 로션이 우리 GNS 우리 너리시 로션이라든가 이 바디케어를 함께 해주게 되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참고했던 자료들이고 그리고 하승민 대표의 이런 A 라이브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했던 강의였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준비하면서도 더 오히려 그 우리 제품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리더님. 진짜 너무 멋진 강의해주신 양혜란 리더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로 지금 11월 FEN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리더님들 사업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